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발리의 슬기로운 금융생활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금융생활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한데 실제로는 뭐 이제 은행 계좌 개설이라든지 기본적인 지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 저희 집에 입양한 새끼 고양이, 검정색 고양이 한 마리, 까만 고양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 까만 고양이가 처음에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집에 데리고 온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방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예방접종 하는 동안은 중성화 수술을 못 시키잖아요. 근데 얘가 암컷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예방접종 한 번이 더 남았는데, 얘가 발정이 자꾸 와가지고, 발정이 거의 2주, 3주마다 한 번씩 오더라고요. 일주일씩. 발정이 오면 정말 이제 온 동네가 떠나가라 울고 막 하는데, 정말 하루 종일 눈 뜨고 있는 시간에 거의 먹지도 않고 거의 그냥 계속 이제 수컷을 부르는 거죠. 큰 소리, 우렁찬 소리로 불러대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컨디션이 최근 한 3일 동안 컨디션이 되게 나쁘고, 이번 주도 컨디션이 나쁠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가지고. 어저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뭐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발정이 나도 이런데, 호랑이나 표범이 발정이 나면 야, 정말 이게 감당이 가능할까? 그 생각이 드니까, 야, 정말 약간 옛날에 조선시대 호랑이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와, 그런 소리가 쩌렁쩌렁 산을 울렸을 거예요. 지리산, 뭐 백두산, 금강산, 설악산 이런데 호랑이가 있으면 막, 와, 잠을 못 자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요. 이거는 그냥 여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할 거는, 지출보다는 먼저 모든 이제 금융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계좌가 있어야겠죠. 은행과의 거래가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일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은행 계좌를 열 수 있는 사람은, 외국인의 경우에 기본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끼따스를 소유하고 있는, 이따스가 있는 사람들과, 두 번째는 이따스 없이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인데, 뭐 이따스가 없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따스 없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객, 소셜 비자, 비즈니스 비자로 어쨌든 지금 발리에 들어와 있는 여권을 소지한 모든 외국인들은 다 가능해요. 먼저 첫 번째, 이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제 이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제 법인을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여권하고 이제 이따스 그 사진하고 사본이죠.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별게 없습니다. 그거는 어느 은행이나 기본적으로 제1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다 할 수 있고요. 그 얘기는 여기서 끝하고, 두 번째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이따스가 없는 상태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좌 개설을 하거나, 아니면 한 달 살기 혹은 6개월 살기를, 1년 살기를 하기 위해서 계좌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계좌 개설을 하는 방법은, 어떤 은행이든 제1 시중은행이다 라고 하고, 그 해당하는 은행에 계좌 개설을 할 때, 그렇게 이따스가 없는 사람들은 그 해당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현지인 스폰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와이안이든 뿌뚜든 아니면 뭐 아궁이든 누가 됐든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이 스폰서를 해주면 돼요. 해당 은행에. 예를 들면 제가 만디리 은행에 계좌를 개설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만디리 은행에 기본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폰서를 해주면 외국인도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딱 한 개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통 여기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끼따스, 이따스 없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을 알려달라고 하는 글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소셜 비자로 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렇게 물어봐요. 나 이따스 끼따스가 없는데
나 계좌 개설하고 싶다. 어느 은행이 좋냐?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우붓 커뮤니티거든요. 페이스북 우붓 커뮤니티에 가면 그게 되게 많아요. 그럼 사람들이 보통 이제 추천해주는 은행은 뿌르마따 뱅크나 아니면 메이뱅크나 이런 데를 추천해주거든요. 물어본 게 그거예요. 이따스 끼따스 없이 할 수 있는 은행. 근데 이따스 끼따스 없이 계좌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은 거의 전부 다거든요. 근데 왜 뿌르마따하고 메이뱅크를 해주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금지된 마케팅 세일즈 행위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2016년 뭐 이전 그런 때는 아까 얘기한 스폰서가 은행 직원이 해줄 수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만딜 은행 직원이에요. 만딜 은행 직원인데 내가 이제 세일즈인데 내가 외국인을 세일즈 해주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스폰서를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인가? 그때부터 2017년인가 보다. 그때부터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은 스폰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행 직원이 스폰서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뭐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약간 부조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은행 직원은 해줄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은행들 그렇게 온라인에서 쉽게 추천을 해주고 이따스 끼따스 없이 해줄 수 있어 라는 은행들은 그 사람들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특히 사람 이름을 추천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온라인에서 여기 뿌르마타 은행에 가봐. 얘 누구야 라면서 얘가 도와줄 거야. 도와주는 방법이라는 건 걔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걔가 자기 가족들 이름으로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 일 없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인도네시아 은행에 돈이 묶여있는 외국인들이 꽤 많아요. 돈이 묶여있는 외국인들. 내가 정상 계좌를 그렇게 텄는데 트고 거래를 하다가 돈이 있는데 출금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계좌 개설할 때 불법적인 상황으로 계좌를 개설했으면 그 계좌 주가 외국인인 경우에 이따스 끼따스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현지에 털을 잡지 못한 외국인이란 얘기예요. 그 외국인의 돈을 은행이 출금 금지를 시켰다고 했을 때 계좌주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해요. 그런 어떤 법적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외국인 신분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한들 돈을 그 안에 뭐 얼마나 있겠어요. 외국인 신분으로 끼따스 이따스 없이 여기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얼마 정도 가지고 있을까요? 대충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고 그냥 생활비가 필요한 거니까 뭐 5,000불, 3,000불, 10,000불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엄청 작은 돈은 아니지만 변호사를 사서 외국에서 민사소송을 할 만한 액수는 아닌 거죠. 변호사를 사야 되니까. 그리고 사서 한들 은행을 이길 수 있을까요? 현지 은행을 아무것도 없는 외국인이 못 이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첫 걸음은 은행을 계좌를 개설하는 건데 그 계좌를 개설할 때 불법적인 요소 없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고 이 직원의 소개가 아닌 이쪽의 소개로 누군가가 스폰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계좌 개설을 해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 직원을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여기는 은행 직원도 사기를 굉장히 많이 치고 은행 직원이 특히 야 내가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은행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VIP 예금주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여기 은행에 가시면 줄이 만약에 7명, 8명 있다. 그러면 은행 지점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창구의 직원 한 3명 있고 커스터머 서비스에 한 2명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갔는데 내가 창구 일을 볼 건데 은행에 줄 선 사람이 6명 있다. 그럼 1시간은 기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요즘에 줄 서서 은행 창구에서 일 보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실 거예요. 이렇게 일을 보시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다 담당해 주겠다면서 자기가 대리로 해준다고 하는
그런 은행 직원이 있을 수 있는데 믿지 마시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 예를 하나 들었는데 뭐 특판 금리, 뭐 특판 예금 이러면서 이 좀 높은 금리를 줄 테니까 해라. 근데 은행의 창구에 올 필요가 없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출로 넘어가기 전에 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은행 리스트를 밑에다가 이제 같이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많이 보시는 B로 시작하는 은행들, 뭐 영어식으로 읽으면 BCA, BNI, BRI, 만디리 뭐 이런 은행들은 큰 은행들이고 국가 지분, 정부 지분이 많은 은행들이라서 그냥 뭐 국책은행은 아니지만 뭐 망하는 걸 정부가 두고 볼 리 없는 은행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그 아래 은행들 뭐 CIMB 니아가도 있고 메이뱅크도 있고 뿌르타마 뱅크도 있고 그런 은행들을 다 했을 때 한 상위 10위권까지 은행들은 믿고 거래를 하셔도 되고요. 이제 예금자 보호법이 여기는 이제 예금자 보호협회에서 이제 보장해주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금액이 한국이 5천만 원이면 여기는 20억 루피아, 그러니까 1억 8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예금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을 하셔도 되고, 그 조건이나 이런 거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 블로그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 계좌를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발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물건을 사거나 할 때 어떤 걸 쓰는지, 신용카드가 현재 신용카드는 어떤지, 뭐 현금카드는 어떤지, 뭐 페이팔,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페이팔이거든요. 페이팔은 또 어떤지,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 삼성페이 같은 것처럼 그런 건 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